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베리 식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블루베리 묘목 식재 하면서 피트모스 100%로 식재하는 거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올해 그 이유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트모스 100%로 식재하는 거, 그리고 100%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키우는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100% 피트모스 식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말리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는 과습에 잘 걸리고, 그리고 배수가 잘 안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기 나름이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품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품종은 이래서 안 되고 저 품종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식재 방법도 마찬가지로 뭐 펄라이트 섞고 바크 섞고 수피 섞고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떡이 진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죠. 오래되면 떡이 진다. 근데 저는 이제 떡이 지지 않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떡이 지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렁이와 굼벵이, 이 벌레들이 많이 생기면 펄라이트를 섞어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떡이 져요. 분명히 져요. 한 3년까지는 잘 안 져도 5년 이상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분명히 떡이 집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잘 하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관리를 잘하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떡지는 분들 보면 숲이나 뭐 이런 거 섞으셔갖고 바크 같은 거 섞으셔서 굼벵이 생기시는 분들, 지렁이 생기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굼벵이나 지렁이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주시고 꾸준히 유지를 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잘 안 생기고,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뭐 과습이 걸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데, 그래서 펄라이트를 섞잖아요. 근데 우선은 제가 펄라이트를 섞지 않는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펄라이트를 섞지 않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야생에서는 흔히들 아시다시피 이 피트모스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적으로 블루베리가 자라는 환경은 피트모스가 맞지 않나. 그리고 펄라이트를 섞으면 배수는 잘 되는 건 맞아요. 그 연구 논문도 있어요. 보통 20%에서 30%를 섞었을 때 배수가 가장 잘 된다. 그런데 제가 왜 펄라이트를 섞지 않냐? 저는 그거를 보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펄라이트를 섞고 배수가 잘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 결론은 성장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반대로 생각해서 배수가 잘 되고 그래서 뭐 과습이 안 걸리니까 성장이 잘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과연 있냐 이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펄라이트를 쓰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펄라이트는 돌이잖아요. 근데 이 돌들의 특성을 보면 돌은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돌이 가지고 있는 수분은 작물한테 주지를 않아요. 돌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습한 환경에서 돌은 수분을 머금고 있고, 그렇다면 이 환경은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펄라이트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펄라이트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 펄라이트가 몇 퍼센트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몇 퍼센트의 수분을 작물한테 공급을 해주느냐. 펄라이트는 수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작물에 공급을 해주긴 해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공급을 해주나, 이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친구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자기 회사의 박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실험 조건 하에서 펄라이트를 이렇게 블럭으로 벽돌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요. 물을 부었을 때 그 펄라이트가 수분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수분 중에 30%를 작물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펄라이트 사이즈가 요만하죠? 이 콩알보다 작은 펄라이트가 수분을 가지고 있어봤자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실험 상황에서, 블럭 상황에서 물을 부었을 때 30%를 작물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피트모스에 섞잖아요. 피트모스에 섞기 때문에 뭉쳐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실험 상황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수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훨씬 더 적은 양의, 그리고 이 조그마한 펄라이트가 과연 30%의 수분을 준다고 했을 때 얼마를 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펄라이트 사이즈에 1cc도 안 들어가요. 1cc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한 0.1cc 정도 돼야지 작물한테 주는 거겠죠? 그런데 0.1cc면 얼마나 많은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야지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최소 몇만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0.1cc면 10개면 겨우 1cc인데 100개면 10cc고 1000개면 겨우 100cc예요. 10,000개면 1리터겠죠? 10,000개면? 맞나? 10개 2cc, 100개 10cc, 1000개 100cc, 10,000개 1리터네요. 10,000개 1리터, 한 3만 개 들어갔다 치면 3리터를 대충 계산했을 때 공급해준다는 가설인데 3리터도 안 되겠죠. 그러면 과연 그게 도움이 되느냐?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피트모스가 수분을 먹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펄라이트 전체에 그만큼의 물이 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정도 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고, 그리고 수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수분의 습한 환경이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더 잘 자라게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펄라이트 섞으신 분들 보면 뿌리에 문제 생겨서 1, 2년 지나가지고 나무 죽는 경우 상당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가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펄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자, 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재 5년차 된 나무인데요. 이게 작년에 수해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가지를 지난번에 쳤는데 얘는 왜 남겨뒀냐?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가지친 걸 보고 거짓말 한다고 하시는 분 계실까봐 일부러 안 쳤어요. 애들은, 이 작년에 살아남은 애들은. 자, 나중에 치긴 할 건데, 그래서 화분을 뒤집어 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떡진 게 보이시나요? 떡진 게 전혀 안 보이시죠? 일부러 이걸 좀 보기 쉽게 하려고 물을 조금 살짝 말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떡진 부분이 없습니다. 떡지면 새카맣게 돼가지고 얘들이 굳어버리겠죠. 근데 보이나요? 오히려 이런데 이렇게 잔뿌리들이 보이죠? 이렇게. 자, 옆으로 좀 돌아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보면 없어요, 떡진 게. 한번 밑쪽이 뿌리가 닿는데 붙어 있는데 제가 여기 한쪽만 살짝 떼었었거든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오. 자, 이 바닥에 이렇게, 자, 안쪽이 이렇게 보이죠? 떡진 게 없어요. 자, 이거를 보시다시피 떡이 지지 않았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벌레가, 지렁이가 안 생기게 해주면 돼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규칙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물 관리를 하고, 살균제, 살충제를 규칙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병이, 벌레 피해가 최소한으로 생겨 미리 예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단 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약을 쓰잖아요.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데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쓰면 문제가 덜 생기고, 자, 뻑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피트모스 100%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뿌리가, 여기도 보면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뿌리가 바닥까지 다 이렇게 쩔어서 나오잖아요? 이거 뿌리고, 뿌리가 이렇게 바닥까지 다 이렇게 쩔어서 나오게 되면, 이 뿌리를 타고 물이 배수가 돼요. 쭉쭉 다 뻗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자, 보일지 모르겠는데, 뿌리가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바닥까지 싹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물이 들어가도 그 뿌리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뿌리가 활착이 잘 되게 해주는 거. 그런데 저는 피트모스 100%를 식재를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물을 줘서 믹스를 하잖아요. 피트모스를 적신단 말이에요. 저는 안 적셔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식재를 해버려요. 식재를 하고, 식재를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물을 줘요. 물이 스며들든 스며들지 않든 그대로 줘요. 그대로 주는 이유는, 자, 이렇게 묘목을, 예를 들어서 묘목을 식재를 하게 되면 처음에 뿌리가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주면 물이 여기에서만 스며들기 시작을 해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다들 아시겠지만, 피트모스가 물을 먹지 않으면 잘 스며들지도 않고, 1년이 지나도 여기는 위에는 젖어 있어도 안쪽을 파보면 그대로 말라 있어요. 근데 이 말라 있는 게 100% 완전히 바싹 말라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화분이 감싸고 있고, 그리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리고 얘들이 젖고 그러기 때문에 또 100% 바싹 마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처럼 뿌리가 점점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젖는 거예요. 얘들이 젖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잔뿌리가. 그러면 얘들이 젖고, 그리고 굵은 뿌리도 또 안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서 피트모스가 또 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를 100%를 사용할 때는 물을 적시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자라면서 젖기 때문에 과습에 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준다고 해도 흘러내리고, 어차피 뿌리가 점점 퍼지면서 얘가 젖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모스 100%를 사용할 때 저는 물을 믹스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얘를 적시지 않아요. 얘를 적셔놓기 시작을 하면 얘가 물을 막 빨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조금씩 젖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뿌리가 주변까지 다 펼쳐져 있으면서 골고루 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과습이 잘 안 걸려요. 피트모스 100%를 사용하면 과습에 잘 걸릴 것 같지만, 이렇게 피트모스의 특성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반대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보면 과습이 이래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왜? 뿌리가 없는 부분은 물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밖으로 다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도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당히 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크면서 적당히 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피트모스 100%를 사용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물 관리할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에 물 관리 영상을 올리면서 했던 얘기, 항상 자기 농장에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크는 성장에 따라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준성목이 되면 뿌리가 활착이 싹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을 막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물을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너무 조금 있다 그러면 좀 더 줘야 되고, 너무 많이 있다 그러면 적당히 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처럼 이 묘목을 다시 식재하고 얘는 성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얘를 물 주는 양하고 얘를 물 주는 양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줄 때하고 얘를 줄 때하고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식재를 해놓고 구분을 해서 물 주는 구역을 정해놓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작년에 성목을 사왔을 때 제가 제 상황에 맞추려고 식재 방법이 다 다르니까 바닥에다 피트모스 깔고 화분을 그대로 빼서 넣고 그 위에 피트모스를 그대로 다시 채워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물을 제가 주는 대로 어느 쪽에다 주든 과습에 걸리지 않고 물 관리가 제대로 되니까 한 번에 농장 전체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피트모스 100%를 사용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다. 다만 피트모스의 특성을 이용하고 그거를 거꾸로 잘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건 이래서 한다, 저건 저래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을 만들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다만 저래서 한대 이래서 한대 이런 얘기들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되는 건가 보다, 잘못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용하지 않는 게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화분을 깨비농장 보시다시피 깨비농장 화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화분에 피트모스를 좀 작게 쓰면 피트모스 한 포에 화분 2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키워보면 나중에 이렇게 물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2포에 화분 3개를 만들어요. 2포에 화분 3개를 만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5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좀 싸지만 계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펄라이트를 하나 섞으면 250리터짜리에 20% 섞으면 50%죠? 50리터죠? 맞죠? 10%에 25리터니까 20% 섞으면 50리터예요. 근데 50리터짜리 한 포 10,000원이에요. 그죠? 한 포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처럼 2포에 3개를 만든다 치면 얼마가 들어가죠? 10,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하면 5% 더, 아니 20%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펄라이트 때문에 늘어나서 300리터가 되는 건데, 그거를 전부 다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그 돈이 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피트모스만 해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펄라이트 섞는 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더 싸게 넣기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양을 넣었을 때 그 계산을 화분 높이를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했을 때 사용하는 양으로 제가 계산을 한다면, 제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면 펄라이트 섞는 비용보다 그냥 피트모스만 쓰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혔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또 어떻게 또 두드리나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얘기만 듣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찾을까 한 번씩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짧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00% 사용할 때는 지렁이, 굼벵이 이런 거 관리를 잘하면 떡지는 게 덜 생긴다. 그리고 식재를 할 때 물을 반죽을 하지 말고 그냥 식재를 해서 뿌리가 점점 퍼져가면서 물이 스며들게끔 만들어주면 나중에 굵은 뿌리를 타고 물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수도 적당히 되고 생각보다 과습에 잘 안 걸린다.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물을 주는 주기를 본인 스스로 본인 농장에 맞게끔 확인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피트모스 100%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또 얘기가 뭐 100%다 전달이 못 될 수도 있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바 그리고 경험한 바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